네, 중등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업 방식은 이렇게 해서 저희는 내신과 수능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하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요. 먼저 독해입니다. 수능 영어를 향하여 차근차근이라고 이제 해봤습니다. 독해는 이제 수능 문제와 토플 문제가 교재 지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상담을 이제 받게 되면은 우리 아이는 뭐 토플을 하다 왔다 이런 상담을 은근히 많이 또 듣게 됩니다. 사실 그걸 알아보게 되면은 토플 시험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토플에 나오는 그런 지문을 가지고서 공부를 한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왜냐면 토플 시험을 준비한다는 것은 미국에 있는 대학원 간다고 대학교 갈 때 보는 시험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토플도 이제 쉬운 지문이 있고 어려운 지문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서 저희가 교재 지문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숙제는 해석 쓰기와 단어 암기 요거를 숙제로 하고 있습니다. 우선 해석 쓰기 같은 경우는 남자 아이들이 굉장히 이제 싫어합니다. 그래서 글씨를 굉장히 이제 거의 제가 이제 너는 무슨 글씨가 상형 문자냐 하면서 이제 알아볼 수가 없어서 본인한테 읽으라고 해도 본인도 읽을 수 없는 수준의 그런 숙제를 해갖고 오는데요. 그 아이는 숙제를 했다 안 했다가 중요한 거죠. 그렇죠? 어머니께서 숙제 했어 안 했어? 했어. 그래서 그 결과물이 이제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데 그런 걸 이제 저희가 이제 교정을 이제 하기는 합니다. 그러다 너무 또 안 되면 연락을 드리긴 하는데요. 해석을 쓸 때 물론 저희가 다 검사를 합니다. 수업 시간 전에 검사를 하게 되는데 어떤 친구는 요즘에 이제 AI가 많이 발달되다 보니까 뭐 팝하고는 물론이고 챗GPT라든지 제미나이라든지 아주 다양하게 해갖고 오고요. 아니면은 답안지도 잘 구해가지고 그걸 이제 또 해갖고 오죠. 예를 들어서 이제 졸업한 애가 양심 고백을 하겠다면서 답안지 사이트를 알려주면서 선생님 이거 답안지 사이트 이거 다 애들 이거 다 알아요 하면서 이거 보고 하는 거예요 하면서 이제 그렇게 약간 폭탄 발언을 하고 이제 그 졸업을 한 친구들도 있는데요. 다 압니다. 그 아이가 숙제 해갖고 온 거 보게 되면은 이 아이가 쓸만한 어휘가 아닌데 그런 어휘를 이제 구사한다든지 평소 습관을 봤을 때 이렇게 멋있는 말을 쓴다고 얘가 뭐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조사만 바꾼다든지 대충 약간 이게 티가 납니다. 저희한테 티가 안 날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티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어머님하고 아버님하고 이제 하게 되면 감정 싸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또 한번 알려주시게 되면 저희도 하겠거든요. 저희도 이제 보고서 아이와 이제 대화를 통해서 그걸 교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친구는 이제 어머니하고 하도 많이 싸워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상담을 했는데 이렇게 약간 형사처럼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근거 제시를 탁탁 했더니 얘가 부정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너가 쓴 것과 답안지를 이렇게 들이밀면서 똑같은 것 같은데 하면 이제 인정을 하기도 하고요. 그러면 안 하겠다고 하기도 하고 합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아이의 그런 안 좋은 습관들 사실은 중학교 때 바른 학습 습관을 만들어가는 시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교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어 암기도 밑에 나와 있는 단어가 저희가 숙제로 내는 게 한 3개의 지문 정도 됩니다. 그 밑에 보면은 단어가 나와 있는데요. 다 합치면 한 30-40개 정도가 되는데 그 단어를 암기해서 이제 뜻 시험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이것도 못 보면 재시험을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질문 답변을 통한 즉각적인 피드백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희는 일방적인 그냥 전달식 수업이 아니라 아이한테 그 해석을 했는지, 제대로 했는지를 물어보게 됩니다. 물론 이제 그때 뭔가 베꼈거나 한 친구들은 보고 읽는다든지 앞에 나와 있는 문장을 보고서 이제 이렇게 그때 상황에 맞게끔 해석하지 못하거든요. 그렇게 이제 찾아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저희가 피드백을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래머 수업입니다. 중등 기본 문법부터 시작해서 수능 문제 형식까지 다 하고 있는데요. 원리부터 설명을 해서 왜 그렇게 쓰이는지 이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것은 왜 투부정사를 그렇게 취하는 건지, 아니면 가정법에서 왜 과거동사를 사용해야 되는 건지, 왜 동명사는 과거 느낌을 갖고 있어서 뭐 마인드 이런 동사가 왜 동명사를 취하는 건지,
이런 것들을 원리부터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단순 암기하는 것은 지양하고요. 그래서 원리를 이해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이제 추가 문제를 제공해서 부족한 부분을 메울 수 있도록 또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장문인데요. 장문 수업은 아무래도 이제 고등학교 내신 준비의 시작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고등학교 내신을 보게 되면 서술형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요즘 한창 이제 핫한 거는 한 지문을 읽고서 거기에 대해서 요약문을 쓰라고 합니다. 아니면 주제문을 쓰라고 한다든지 아예 본인이 그걸 정리를 해서 문장을 아예 써야 됩니다. 빈칸 넣기뿐만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끝까지 다 쓰는 거니까 이 문제 난이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물론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는 문법이 탄탄하게 이제 돼 있어서 그 장문에서 원하는 바가 있거든요. 출제 의도가 있으니까 그 의도대로만 맞게 이제 큰 그림을 그려서 세세한 것들 맞춰 나가면 되는 건데요. 그 준비를 저희가 하고 있고요. 장문 수업이라고 해서 저희가 무슨 에세이 쓴다든지 국제학교처럼 그런 수업을 하는 건 아닙니다. 저희가 짝이 되는 문법 학습 내용을 영작하게 되는데요. 이 말은 저희가 만약에 그 시간에 투부정사를 배웠으면 투부정사를 활용해서 이제 영작을 해볼 수 있도록 그렇게 연습을 시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영어식으로 사고하는 연습이라고 해서요. 영작을 할 때 보게 되면은 아이들이 그 한국말 딱 있으면 거기에 1대1 대응을 해서 그냥 단어 끼워 맞추기 이렇게 이제 수준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저희가 생각하는 그 콩글리시 이런 게 이제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 저희가 영어는 뭐 have란 동사를 많이 사용해야 되고 이럴 때는 이런 말을 써야 되고 이럴 때는 형용사 대신에 명사를 쓰는 게 더 좋고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떻게 장문을 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단어인데요. 단어는 사실은 그 영어에 대한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걸 사실 성실하기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거기에 조금 안 되는 친구들도 있긴 있습니다. 굉장히 열심히 하는데 이게 참 안 되는 친구들도 있긴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럴 때 이제 다양한 이제 방법을 통해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제 이런 식으로 저희가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외워야 될 단어는 60개입니다. 보통은 60개고요. 데이를 2개씩 외운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30개씩 2개에서 60개인데요. 이건 반에 따라서 어떤 반은 복습하는 반도 있습니다. 그래서 1, 2가 있으면 다음 날에는 2, 3걸 한다든지 할 수도 있고요. 좀 잘하는 반은 1, 2, 3, 4, 5, 6 이렇게 해서 복습 없이 가는 반도 있습니다. 요거는 될 때까지 이제 저희가 재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10시에 끝나는 3학년 같은 경우는 남아서 볼 수는 없으니까요. 다음 시간 이전까지 이 재시험을 무조건 마무리하는 것을 저희가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조교쌤이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네, 다음에는 이제 듣기인데요. 듣기는 개인별 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따로 수업 시간에 이거를 수업하지는 않고요. 아이들이 과제를 해보면은 그걸 했는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과제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모의고사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1회분의 문제 풀이를 하고 뒤에 있는 받아쓰기까지 하는 게 1회분 숙제입니다. 그래서 받아쓰기를 하기를 굉장히 또 귀찮아합니다. 많이 써야 되니까요. 그래서 시간은 한 2-30분이나 아니면 좀 시간이 걸리는 친구는 1시간 걸리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거니까 잘 하게끔 지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옛날에 이제 그 저도 받아쓰기를 해서 알거든요. 어떻게 하는 건지, 얼마나 귀찮은지, 얼마나 힘든지 아는데, 저도 하루에 방학 기간 같은 경우에는 듣기 받아쓰기 한 2시간씩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저희 때는 테이프 세대니까 테이프 틀어놓고 그냥 빈칸 넣기도 아니고 처음부터까지 다 받아 썼거든요. 그래서 듣기가 수능에서는 그렇게 중요도가 높지는 않지만 그래도 나중에 발음이라든지 아니면 어디 의사소통을 한다든지 이런 데 할 때 굉장히 이제 필요한 거니까 받아쓰기를 소홀히 하지 않도록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저희는 한 달 동안 이제 공부한 걸 가지고서 먼슬리 테스트를 보게 됩니다. 초등부와 마찬가지인데요. 독해와 문법 두 가지 영역에 대해서 이제 시험을 보고 있고요. 요거는 각 반마다 다 다릅니다.
그 반에서 배운 내용만 시험을 보니까요. 네. 그래서 요거는 매달 마지막 시간에 보게 되고 각각 50점씩 해서 100점 만점으로 저희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머슬 테스트를 잘 보기 위한 방법은 복습을 하는 겁니다. 네, 아주 당연한 말이지만 복습을 하면 되는데 저희가 아이들을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한 달 동안 배운 것을 잘 복습을 하고 하면서 한 일주일 전에 그 진도 어떤 범위의 시험을 볼 건지 공지를 하거든요. 그러면 일주일 동안 그걸 다시 한번 복습을 해서 풀면은 잘 나올 수 있는데 어떤 친구는 이거 시험 보는지도 모르는 친구도 있고요. 그날 와서 오늘 시험 본 날이야? 하면서 숙제 괜히 했네 하면서 약간 그렇게 그런 친구도 있습니다. 네. 초등학교 때는 아까 서희 선생님이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열심히 하지만 이 중학교에 오면서부터는 조금씩 좀 마음가짐이 조금 흔들리는 것 같습니다. 네. 하면 되고요. 저희는 이제 실전 모의고사를 이제 보고 있는데요. 중등부 이제 스카이반만 저희 우선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고1, 중3 스카이반 같은 경우는 고2까지도 저희가 이제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 학부모님들께서 이제 보시기에 이 모의고사를 봐야 약간 안심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중1이든 중2든 아무튼 우리 그 아이가 모의고사를 보고 있어야 고등학교 과정을 준비하고 있고 어디에 가서 우리 아이 몇 점 맞는다라고 이제 말할 수도 있고 약간 이게 기준이 되는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스카이반만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만약에 마스터 챌린저 애들 보게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원하시면 보게 할 수도 있습니다. 절대 안 되는 건 아닌데요. 보게 할 수 있는데 이게 어느 수준에 올라와야 이게 의미가 있는데 이게 가뜩이나 학원 오기도 싫은데 이제 요거까지 보게 1시간 남기고 뭐 오답 체크하고 단어 외우라 또 추가하고 하면은 이게 질려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더 싫어하고 본 수업 뭐 모의고사 뭐 하느라 뭐 숙제를 안 했어야 되는지 또 핑계거리를 저희가 만들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스카이반만 우선적으로 하고 있지만 그래도 너무나 불안하다. 이거 반드시 해야 된다. 라고 요청을 해주시면은 저희가 이제 같이 응시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고1, 고2 수준이고요. 수업 시간에는 이제 주요 문제 풀이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답 체크하고 핵심 어휘 학습할 수 있도록 모의고사도 이런 시험만 보는 건 아니고 요거까지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이제 저희가 이걸 다 하지만 결국에 중요한 것은 복습입니다. 네.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을 갖다 하고 아무리 이제 뭐 수제 검사하고 해도 복습이 제일 중요한데요. 이 복습이라고 하게 되면 굉장히 추상적일 수가 있는데 복습은 그날 하는 게 가장 좋고요. 그날 한 15분이라도 20분이라도 배웠던 내용을 잠깐 이제 봐서 그런 자기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학원을 5시부터 10시까지 한다고 하면은 사실은 이 학생한테는 수업만 들었다 뿐이지 이게 자기 거가 되는 시간이 없는 거거든요. 공부한다고 생각을 해서 뭐 밥 먹고 그냥 뭐 자고 뭐 다음날 뭐 수학 숙제하고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단 15분, 20분만이라도 요걸 하게 되면 분명히 달라질 겁니다. 네, 복습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복습하라고 하게 되면은 그냥 뭐 이게 이제 끄적끄적이다가 이제 그냥 이게 복습했어? 하면은 복습했어 뭐 이렇게 이런 확인만 할 수가 있는데 복습이라고 하면은 이해를 한 다음에 중요한 내용들을 암기까지 가야 됩니다. 근데 보통은 또 이해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글을 봤을 때 당연히 이해가 되겠죠. 근데 그걸 이제 머릿속에 넣고 뭐 별표한 것도 외워야 되는데 그러니까 별표를 아이들이 약간 미술학원 온 것도 아닌데 그냥 별표를 했다고 해서 그냥 끝나더라고요. 이걸 암기하라는 건데 그래서 그런 거 암기했는지 형광펜 같은 거 잘 암기를 했는지 그런 것들도 사실은 집에서 확인을 해 주시면 좋습니다. 네. 그래서 복습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독서가 또 중요합니다. 저희 잘하는 친구들 제가 이제 상담을 쭉 해보면은 제가 여기서 이제 10년 동안 있었었는데 스카이반을 주로 맡아서 상담을 하게 되면은 보통 독서를 했습니다. 독서를 했는데 성적이 안 나오는 경우는 보통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이 잘 돼야지 영어도 잘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당연히 아시겠지만 그렇죠. 그래서 저희 어른들도 사실은 하루에 30분씩 걸으면 건강에 좋습니다. 뭐 몰라서 안 하겠습니까? 알지만 이게 의지가 안 생기고 저도 딱히 이제
건강이 조금 안 좋아지고 나서야 이제 운동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이제 막다른 데 왔을 때 이제 이렇게 하게 하지 마시고 미리미리 이제 준비를 하게끔 집에서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영어 책 읽어보는 게 가장 좋긴 하겠지만 그게 좀 어렵다고 하면은 그래도 한글 책이라도 보게끔 해서 아이들이 이제 잘 할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제 아시겠지만 이제 가면 갈수록 그 영어를 몰라서 틀리는 게 아니라 한국어를 몰라서 틀리는 겁니다. 나중에 보면 이제 그 해설지를 봤을 때 해석 내용이 이해가 안 돼서 하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주제로 읽는 게 좋은 것 같고요. 만약에 소설을 읽더라도 뭔가 등장인물이 많은 그런 소설이라든지 보이는 단순하지 않은 뭐 그런 글의 구조를 또 볼 수 있는 거 이런 것들도 갈등사항도 볼 수 있는 뭐 그런 글들 이런 많은 이제 다양한 글들을 익혀주시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저희 어머니 아버님께서 독서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시면 아이들도 따라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꾸준함입니다. 꾸준함. 뭐 당연한 말이긴 한데요. 꾸준함이 어떤 거냐 하면은 영어는 일주일 쉬고 하면 이게 또 약간 좀 이제 좀 뒤로 가거든요. 그래서 꾸준하게 매일매일 하는 게 중요하지 이거를 7일 몰아서 하루에 하는 거 그거는 그냥 숙제를 했다 안 했다 이제 그런 거고요. 정말 영어 공부를 잘하고 싶으면 매일매일 20분씩 하는 게 훨씬 더 좋은 겁니다. 언어 쪽으로 그렇고요. 그 다음에 제 이제 경험을 말씀드리게 되면은 제가 예전에 이제 초등학교 때 굉장히 이제 친했던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이제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면서 이제 아주 오랜만에 방학마다 만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4 때 이사를 가서 그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보통은 친구가 오게 되면 보통 이제 같이 놀고 하는데 그 친구는 어머님께서 이제 너 학습지 안 한 거 있지 않느냐 하면서 이제 놀지 말고 그 학습지부터 먼저 끝내고 저랑 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오랜만에 놀러 갔지만 거의 뭐 한 2시간 정도 이제 저도 옆에서 이제 책 읽고 하면서 그 아이가 오늘 학습 그 양을 다 끝낼 때까지 기다렸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렇게 그걸 본받아서 저도 미루면 안 되겠다. 항상 꾸준히 해야겠구나. 이제 그런 걸 느끼게 되었는데 그 친구는 잘 돼서 또 서울대를 또 갔습니다. 그런 습관이 또 만들어져서 그런 게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저희 정규 수업이었고요. 내신 수업은 저희가 교과서별로, 학년별로 이렇게 묶어서 하고 있습니다. 내신 교과서가 이제 같은 경우에는 학교별로 이제 모아서 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학교 같은 경우는 백신, 백마, 백석, 정발 요 4가지 학교만 저희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다른 학교 학생들이라면은 내신 수업은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교과서가 같다면 좀 가능은 하겠지만 보통 이제 하지 않고요. 정규 수업은 들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정규 수업 하다가 내신 수업 때 잠시 스탑했다가 이제 오는 식으로 이렇게는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약 4주 동안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추가 분석하는 건 한 2주 정도 걸립니다. 두가 한다고 했을 때 2주 걸리고요. 그때부터 또 2주 동안 추가 문제 풀이를 하고요. 그 다음에 단어암기, 대하체 본문암기를 일단 이제 구두로 단어암기는 쓰는 걸로 하고요. 대하체 본문암기는 이제 말로 암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교쌤과 함께 이걸 확인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제 자녀분이 너무나 이제 아이다. 약간 누군가랑 말하기 너무나 서툴고 힘들다 하게 되면은 말씀을 해주시면은 저희가 이거를 다른 방식으로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 그거는 미리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교별로 출제용도 분석을 하고요, 당연히. 그 다음에 동일 교과서를 쓰는 전국의 기출 문제를 저희가 찾아서 그 문제 풀이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한 과를 정리하는 데 있어서 보통 저희가 보니까 600문제를 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2과를 보게 되면 이제 1200개를 보게 있고요. 1200개 문제를 풀게 있고요. 그 다음에 시험 전날은 직전 보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학교 시험 일정에 따라서 내신 기간은 좀 연장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1 기말 같은 경우는 보통 3과를 보게 됩니다. 결국에는 한 5주 정도 진행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내신 기간 중에는 정규 수업과 그 내신 수업을 좀 맞추기 위해서 요일이 좀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월수금반이 화목반으로도 될 수도 있는데 이거는 저희가 뭐 강제로 하는 건 아니고요. 우선 연락을 드려서 조율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암기가 덜 된다든지 하게 되면 추가 등원을 해서요. 주말에도 불러서 저희가 그걸 다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시간표입니다. 시간표는 월수금 화목반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월수금반은 2시간씩 3회, 화목반은 2시간 반씩 2회로 되어 있습니다. 각 영역별 선생님이 들어가게 되고요. 네, 월수금반 기준으로 말씀드리게 되면 독해 3회, 문법 2회, 장문 1회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어휘는 딱히 저희가 따로 수업을 하는 건 아니고요. 암기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듣기는 2회 진행을 합니다. 화목반은 독해 2회, 문법 장문을 1시간에 같이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어휘 듣기는 따로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월수금은 4시부터 10시까지 구성되어 있고요. 보통 중3인 맨 마지막 타임으로 배정이 되게 됩니다. 화목반은 3시 반부터 10시까지인데요. 여기에는 딱히 이제 그 스카이 마스터 이게 배정되어 있지 않죠. 저 반은 저희가 이제 시험 봐서 조정되는 대로 저희가 이제 편성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중1, 중2 이렇게 되어 있는데 중2 챌린저 반은 맨 마지막 시간에 배정되어 있는데요. 이 친구들은 아무래도 좀 기본기가 조금 더 필요한 학생들이라서 저희가 더 먼저 불러서 단어 암기하고 숙제하게끔 하고 그렇게 지도를 할 예정이라서 뒷타임에 좀 배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방학특강이 있는데요. 방학특강은 12월 29일 월요일부터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문법 특강이 기본반, 심화반, 그 다음에 독해특강, 모의고사 반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나눠드린 그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유인물을 확인해 드리고요. 제가 저는 이제 그 문법 특강 심화반을 하게 되는데 알법 2탄하고 3탄 이렇게 해서 이제 하게 되고요. 1탄 같은 경우는 시리즈 1 같은 경우는 제가 그 스튜디오에서 이제 인강 같은 걸 찍어서 이렇게 또 좀 배포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기본기가 좀 부족한 것 같다 싶으면 저렇게 또 수강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사 안내인데요. 저희는 이제 매년 캠퍼스 투어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2022년부터 시작을 해서 연세대, 서울대, 고려대 하다가 2025년에 여름이 조금 많이 더웠거든요. 그래서 안전사고 문제 때문에 한 템포 쉬고 내년에 다시 연세대로 이제 캠퍼스 투어를 갈 예정입니다. 여기는 저희가 지난 시간 동안 찍었던 사진이고요. 그 다음에 올해는 좀 특별하게 잡페어를 했는데요. 지금 이제 다양한 이제 직업군의 분들을 모셔서 아이들한테 조금 더 동기부여를 하고자 상담도 진행을 하고 세미나도 진행을 했습니다. 파일럿 분도 오셨었고요. 군인, 장교분도 오셨었고요. 대기업 분들도 오시고 해서 유익한 시간이 되었었습니다.